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유전 질환에 대해 공부해 보아요. 유전 질환은 사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어, 그냥 다 외워야 되는,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냥 대책 없이 외워야 되고 희망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재미가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좀 고생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하지만 최근 들어 유전 질환도 치료의 가능성이 열렸죠.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인데, 그 문제가 되는 유전자 변이 부분만 도려내서 치료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기차, AI, 그다음에 진 에디팅, 이 기술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유전 정보는,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유전 정보는 핵 안에, 세포 핵 안에 DNA에 저장돼 있어요. 이 DNA는 잘 아시겠지만 1950년대 초에 왓슨 앤 그릭이 이 두 분이 더블 헬릭스, 이중 나선형 구조로 한 바퀴 반을 돌아가면서 네 개의 뉴클레익 애시드로 구성돼서 암호화되어 있다고 밝혀냈죠. 근데 뭐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이분들과 경쟁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뭐 그 유명한 그 여성 과학자를 포함한. 그래서 많은 힌트를 줬죠. 그때 당시 이제 X선 회절을 통한 연구가 물리학에서 생물학으로 도입돼서 그 DNA, 핵 안의 DNA의 그림자를, 처음에 그 여성분이 엘리자베스 하여튼 뭐였는데, 그분이 발견해서 그 소식을 이제 전해줬어요. 서로 공동 연구 비슷하게 서신 교환하면서 큰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우리가 이겨야겠다 하면서 이제 왓슨 클릭이 DNA 모형을 제한하고 안정적인 DNA 모형인 사실임을 확정이 된 거죠. 젊었을 땐 이랬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익 애시드 4개가 번갈아 가면서 쌍으로 A는 T, G는 C랑 하면서 유전 정보를, 이게 다 코돈이죠. 3개를 묶어서 3개가 아미노 애시드를 구성하는 암호죠. 아미노 애시드는 또 단백질을 구성하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각종 엔자임이나 대사물, 메타볼라이트 이런 것을 어, 생산해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을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그런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센트럴 도그마라 하죠. 너무나 유명한. 그래서 우리 염색체 안에, 크로모좀 안에는 실타래의 이중 나선원 구조의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 이게 히스톤에 뭉쳐서 안정화되어 있다가 필요한 때, 뭐 단백질이나 메시지가 필요할 때, 우리 몸의 대사에 관련될 때, 엔자임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그 부분만 가닥이 풀려서 mRNA가 전사되고,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이 핵 밖으로 나가서 ER에서 각종 단백질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은 각 셀이나 각 셀 사이에 사이클이 되고 우리 몸을 조절한다.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몸은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지배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 정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환이 생기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유전 질환 너무나 불행합니다. 뭐 약을 먹어서도 완치가 되지 않고, 음, 변할 방법이 없고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개념을 정의해야 되는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뮤테이션은 뭐냐? 아미노 애시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미스센스는 아미노에시드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정상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 아미노에시드가 아니라 엉뚱한 게 하나가 생기는 거죠. 대치된다라는 거고, 말은 비슷한데 두 번째 넌센스는 뭐냐면 스탑 코돈이라고 아시죠? UAG 뭐 이런 거. 스탑 코돈으로 생성돼서 아예 거기서 갑자기 어브럽트하게 아미노에시드 생성이 그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이 시클셀 아네미아와 베타 달라세미아가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정상 RBC의 구성 단백질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RBC이기 때문에 헤모라이시스가 자주 일어나고 빈혈에 시달리고 시름심을 앓다가 조기에 사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뀌었어. 발린으로 치환됐고, 그죠? 미스센스, 달라세미아, 갑자기 스타코돈, 넌센스. 자, 그 다음에 델리션하고 인서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델리션은 뭐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는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이세 개가 코돈이잖아요. 하나의 아미노애시드를 저장하는. 근데 뭐 3배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3배수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뭐 3배수가 아닌 수로 지워지면 끌어오겠죠. 그러면은 끌어오면은 우리가 기존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아예 전혀 다른 아미노시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기존에 그리고 다 뒤로 전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뒤로 전부 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을 일으키게 되죠. 딜리션 중에서. 그러나 프레임 시프트가 안 일으키는 딜리션도 있어요. 뭐냐? 3의 배수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는 보세요. 여기서는 페닐알라닌만 지워지고 나머지 뒤에는 그대로 글라이신, 말린은 그대로 이어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테이삭스 디지즈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거 4개가 들어갔네. 그죠? 3개가 정확히 말하면 3개가 들어가고 하나가 치환이 된 건데 음?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뒤로는 전부 바뀌고 이런 거죠. 얼터드 리딩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유전 질환의 큰 발생되는 기전으로 보면은 제대로 된 엔자임이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엔자임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원천 서브트랙트가 있고 프로덕트가까지 단계적으로 반응이 캐스케이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머티리얼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스토리지 디지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으키죠. 주로 가장 흔한 게 멘탈 리타데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을 한번 보시면 엔자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몸에 쌓이는 거예요. 포인트 뮤테이션 기존도 나와 있죠. 이런 게 쌓이면 시비어 컴바인드 이뮤노 디피션시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자, 엔자임 이니비터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알파 안티트립신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미스 센스 뮤테이션이야 이런 경우엔 그러면 엠피세마 앤드 리버 디지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게 페밀리아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우리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제 많은 건데 대부분 중년 넘어서 살찌면서 그런 지질대사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사해 보면 그 가족의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유전되는 페밀리아 하이퍼콜레스테롤에미아라고 하는데 얘의 경우는 LDL 리셉터, LDL을 잡아먹는 혈중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을 잡아먹는 리셉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딜리션이나 포인트 뮤테이션이 관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탈라세미아 아까 얘기했죠. 시클셀 아네미아 그리고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는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데 미국이나 코카시안한테는 흔히 있어요. 그래서
렁에 이제 점액질이 차고 배출이 안 되고 끈적끈적한 그런 기관지 분비물이 쌓여 있어서 인펙션이 오고 결국은 조기에 사망하는 질환인데 이런 거는 아이온 채널, 클로라이드 채널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거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 엘러스 단노스 신드롬, 말판, 두셴백 이런 거는 이제 스켈레탈 머슬 디지즈인데 콜라겐, 특히 말판 같은 경우에는 피브린의 미스센스 뮤테이션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하이퍼 콜레스테롤미아, 패밀리알 보시면은 이제 LDL 리셉터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활동에 저하되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단계별 다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LDL이 혈중에 떠돌아다니면 세포 안으로 잡아들이려면 LDL 리셉터가 잘 발현이 돼야 되는데 ER에서 생산이 안 된다거나 세포 막으로 트랜스포트가 안 된다거나 바인딩이 안 된다거나 클러스터링이 안 된다거나 다시 재활용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단계별로 다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말판 신드롬은 피브린 이상이라 그랬죠. 미스센스 뮤테이션. 네, 피브린 정상으로 조직되지 않기 때문에 결체 조직 이상이 생기고 몸이 되게 유연하고 거인증이에요. 거인증이 생기고 다행히 멘탈 리타데이션은 없어요. 근데 혈관을 이루는 것도 다 이제 콜라겐, 피브린이거든. 피브린 이상이 있어서 결국에는 아우틱 다이섹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고 이분이 암살을 안 당하셨더라도 결국은 다이섹션으로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또 하나 특징적인 질환이 프레자일 X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특정 DNA에 CGG 3개의 코돈 리피트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세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엄마 자식 세대로 갈수록 이게 더 개수가 늘어납니다. 의미 없는 이런 게 늘어나면 의미 없진 않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 생겨서 멘탈 리타데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좀 유명해서 이게 프레자일 X 멘탈 리타데이션 1이라고 지는 이 리피트를 특별히 말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보시면 다른 질환도 이렇게 리피트가 있죠. 그 부위에 따라서. 자, 이거는 이제 캐리오타이핑이라고 메타페이지에 염색체의 사진을 찍어서 구조적으로 어디가 더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방식인데 우리가 센트로미러를 중심으로 짧은 팔을 P라고 하고 긴 팔을 Q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가 여러 가지 얼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룩의 위치가 여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센트럼이랑 가까이 있는 부분을 1번 리전,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2번 리전이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도 또 그 아래 그걸 또 반으로 잘라서 2번에서는 가까이를 1번 밴드, 2번 밴드, 서브 밴드도 있고 이해했죠? 여기서도 긴 팔에서는 이제 1, 2, 3 밴드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명명을 합니다.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염색체가 47개가 있고 XY 남자하고 21번이 하나가 더 있네. 트리조미죠. 21번. 그리고 이런 거 표시된 거 이제 읽을 수 있을 거야. X 염색체 짧은 팔에 2번 리전에 1번 밴드에, 그죠? 2번 섭 밴드에 이상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되게.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봤듯이 우리 프레자일 X는 여기 있다.
CGG가 UTR 리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인트론에서는 GA가 있는 거는 프리드리히 아탁시아, 헌팅턴 디지즈는 엑손에 있네, GAG. 마이오클로닉 디스트로피는 UTR 부분에 있네, CTG.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질환마다 이건 이해하죠. 아까 이제 알 수 있죠. X 염색체, 긴 팔에 2번 디전에 7번 밴드에 3번 서밴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환이랑. 자, 그리고 염색체가 나눠질 때 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트랜스로케이션은 어떤 거냐? 두 개가 떨어질 때 이렇게 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서 붙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만 가져가면 되는데 얘는 어때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잡아. 파란색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핑크색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감수 분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유전 정보가 같이 있어. 그죠? 지금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긴 팔끼리만 돌려가고 짧은 팔은 로스됐다. 그죠? 아이소크로모저는 뭐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횡으로 잘린 거야. 딜리션은 어떤 부분이 없어진 거고, 링은 어떤 부분이 로스되면서 붙어버린 거야. 그죠? 인버전은 뭐야? 이게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것도 아예 센트로미를 중심으로도 뒤집어질 수가 있어.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딜리션하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링크로모점은 어떤 DNA 로스가 있어. 그죠? 유전 정보에 로스가 있죠? 개인이 있는 건 결국은 뭐야? 트랜스로케이션은 개인이 있어. 그죠? 한쪽만 있으면 되는데, 결국은 두 개 다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 이게 여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도 잘 보세요. 다운 신드롬. 여러분들 주위에 다운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좀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인시던스가. 그래서 멘탈 리타이데이션도 있고 불쌍하죠. 여러 가지 이런 소아과에서도 이 그림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보면은 전부 다 이런 21번 염색체 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모든 세포가 다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일부는 이렇게 트리조미가 있고 일부는 정상인 거. 모자이시즘이 있으면 증상은 좀 경미하겠죠. 자, 트랜스로케이션. 아까 내가 뭐랬어? 유전 정보에 로스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오히려 개인이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는 거잖아. 거기에 또 엄마나 아빠의 21번이 하나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유전 정보는 염색체는 개수는 46이지만 유전 정보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로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또 이런 특징이 있어. 호슈 키드니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모자이심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트랜스로케이션 타입은 없네. 자, 그 다음에 13번 트리조미 파타오 신드롬이라고 하죠. 크래프트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트랜스로케이션 폼도 있어요. 그죠? 터너는 멘탈 리타이제이션은 없어요. 겉보기에는 여잔데 이런 제니탈에 사춘기가 안 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렇게 웹넥 이런 특징이 있고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모자이시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질환, 유전 질환을 이제 배웠는데 그 전 최근까지만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나 암울했었는데 2020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타나면서 혁명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자,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 이 프로테인은 뭐냐? 이제 주로 우리가 유전자 조작할 때는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나 뭐 EBV 바이러스 이런 작은 바이러스의
추출한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우리가 에이즈, HIV에서도 잠깐 배웠지만 자신의 DNA나 RNA를 유전자 접합을 하는 거예요. 그 호스트 안에 DNA에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거의 명수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를 아예 그 타인의 DNA에 결합시켰다가 또 필요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명수예요. DNA 재조합의 명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찍이 과학자들이 그런 프로테인을, 바이럴 프로테인을 가지고 유전자 조합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는 특정 염기 서열을, 우리가 원하는 염기 서열을 자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 라는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진 에디팅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노벨의학상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네. 우리 엠마누엘레 그리고 제니퍼, 우리 두 여성분들이 대단하시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시크셀 아네미아와 탈라세미아를 드디어, 아네미아에 시달리고 각종 폐인과 조기 사망의 원인이었던 이 유전 질환을, 결국 치료가 방법이 없어서 수혈밖에 없었던 유전 질환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자, 치료 전에 환자들 보면 이제 그 유명한 NEJM에 나온 논문인데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렇게 낮았는데 치료 후에 정상 가까이 됐더라. 대단한 것이죠. 환자를 봤을 때 그 헤모글로빈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는데 S란 시크셀 아나미아에서 언스테이블한 헤모글로빈 유닛이죠. 이게 있으면 자주 헤몰라이시스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있던 환자들이 우리 크리스퍼 캐스9 치료를 받고는 유전자 에디팅을 통해서 완치죠. 사실 그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논문을 내고 FDA 승인을 받았어요. 네, 이 약은 이제 우리 블루버드 바이오라는 우리 나스닥 상장 회사죠. 해서 개발했고, 270 바이오도 유전자 검사, 간편한 유전자 검사로 유명해요. 지금 미국에서. 크리스퍼라는, 아예 대놓고 크리스퍼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보게 될 때에는 앞으로 더 이런 유전자를 에디팅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그전에는 포기해야만 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라는 거고, 혹시 관심 있으면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전 질환을 배웠으니까, 저한테서 우리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런 회사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다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종종 말했지만 우리 어차피 공부하는 거, 네.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